네, 요 아이유라는 배우는 일기를 쓰는 배우로 유명해요. 여기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 우리 아이유라는 분은 평소에 일기를 막 써놔요. 근데 산문으로 쭉 풀어서 쓴대요. 그러다가 그 일기를 쭉 보다가 악상이 떠오르거나 어떤 시가 떠오르거나 할 적에 이거를 이제 아이유의 노래로 이렇게 창작 활동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 활동을 할 때도 굉장한 그 창작의 원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쁜 아이유가 정말 부지런하게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은 일단 그 정신세계는 저희가 참 건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 실수한 것도 나오고 또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밤에만 안 써요. 우리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다 밥 먹고 숙제하고 막 졸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의 메모하는 습관이 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정신이 좀 말짱할 때, 생각이 단할 때 생생한 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일기 쓰기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일기를 써본 사람들은 이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터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거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정대용 소장님께서 그랄 일기 교재에 보면 우리 정대용 소장님이 쓰신 글 중에 나오는데 본인이 만드신 문구 같아요. 삼찰이라고. 첫째 성찰은 뭐냐면 성찰은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씩 틀리죠. 성찰이라는 말은 자기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자기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분들은 다른 사람 일기를 쓰지 않는 분보다는 앞으로 실수를 덜 할 확률이 있어요. 반복된 실수를 덜 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돌아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머릿속에 오래 안 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때 내 친구한테 그렇게 상황도 설명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버럭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내가 화내기 전에 생각을 하고 상대에게 조근조근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가끔 읽어보면 생각날 때보다 읽어보면 자기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통찰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마음에 병이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을 통제할 만한 정신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아픔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담사가 일기를 쓰게 만들었대요. 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 너 그때 엄마도 옆에 있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나가 그때서야 내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말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를 통찰하게 돼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 정신 치유에 굉장히 좋다는데 꼭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힘듦을 지나서 많이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예, 다 드셨네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굳이 누가 크게 위로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게 되면 이런 통찰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 다 바쁘죠. 네,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다 바빠요. 아침에 밥도 해야 되죠. 청소도 대충 해놓고 와야 되죠. 집도 정리해놓고 와야 되죠. 다 바빠요. 빨리 버스 타야 되죠. 놓치면 안 되죠. 여기 와서 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잘 관찰을 하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일기를 쓰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지나간 기억을 되짚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못 봤던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군중 심리처럼 나 저 사람 싫어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난하니 나도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나도 비난자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일을 볼 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야. 이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나도 덩달아서 무시하는 태도로 가지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묻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 자격증 하나 땄다고 그랬잖아요. 따면서 뭐를 하냐면 실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왜 땄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3월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1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5년은 꼬박 모셨고요. 5년은 제가 주중에 일을 하게 돼서 가까이 사는 언니가 주중에 모시고 제가 금, 토, 일, 월 또는 토, 일, 월, 화 뭐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4등급을 받으셨는데 국가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격증만 있었으면 국가에서 꽤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혜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부양하다 보면, 이렇게 모시다 보면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금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참 내가 조금 부지런을 떨걸.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은 싫다 하지만 반드시 노인 한 분은 돌보셔야 돼요.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비를 하자 해서 국가 자격증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론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안 해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저기서 틀어놓는 거야. 야, 어디 요양보호사 제가를 갔더니 굉장히 막 가사도우미처럼 시키더라. 노인분들이 까탈을 부리시더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힘들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연한 내 의견이 아닌데 어느새 남의 의견이 내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감동받은 일을 일기로 기록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남의 일기장 한번 훔쳐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날 이거는 내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짧은 것만 제가 느낌만 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그 요양보호사는 한 독거노인 할머니를 돌보시키셨는데 이제까지 14년 동안을 돌보셨대요. 근데 이 중간에 그 옆에 정말 초고령사예요. 한라인 복도식인데요. 여기 네 집이 있는데 한 분 빼고 할머니가 다 등급받은 할머니세요. 그래서 하루에 3분을 돌보시고 밑에 1층에 또 한 분, 하루에 4분을 이 요양보호사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년 돌봄을 받은 할머니가 나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보호사님이 안 오잖아. 나는 우리 자식들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좋아. 그리고 중요한 대소사를 다 요양보호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할머니들이 나도 해줘.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저희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매일 기다려주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맨날 반가워해주냐. 나는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돈까지 줘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인상이 굉장히 단아하고 화장도 말끔하게 하시고 언뜻 보면 교사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분 얼굴에 행복이 타닥타닥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와서 일기를 기록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바닥까지만 끝나면 일기에 꽃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느낀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발전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일기에 꽃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내가 나를 자기는 요양보호사 얘기예요. 자기는 일도 하고 어르신들 사랑도 받고 돈도 받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 얼굴 표정 어디에도 한낱 요양보호사를 한다는 창피함, 부끄러움 같은 것은 없었다. 엄청난 자부심과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보여졌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깔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 하찮은 일이라 하여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먼저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했죠. 정리해서 어찌 보면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슬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었을 건데 그날 굉장히 열심히 돌아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웠고 와 나도 나중에 저런 마인드로 한 명은 해야지. 예, 아침에 가서 어차피 내 밥하고 남는 시간에 가서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말벗 해드리고 그 영혼을 이렇게 보다듬어 드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요새도 가끔 읽어요. 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게 따뜻해지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면 또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